TV조선 건강 다큐 손범수와 함께 100세 더하기 오늘도 특별한 숫자로 시작합니다. 오늘 선택한 숫자는 바로 2.6입니다. 건강관리에 있어서 수분 섭취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진 상식이죠. 성인의 하루 수분 배출량은 약 2.6리터 정도인데요. 2.6리터를 내보내면 이어서 그만큼의 수분을 채워야겠죠. 문제는 배출량보다 섭취량이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중추신경이 무뎌지면서 갈증을 덜 느끼게 돼 수분 섭취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수분이 부족한 우리 몸에는 과연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건강관리의 고삐를 바짝 당겨야 하는 계절이지요. 추운 겨울을 건강하게 잘 나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항상 저와 함께하는 추혁진 씨. 아니, 이 사람 갑자기 왜 이래요? 뭐 장갑, 목도리, 귀마개, 실내에서 왜 이러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스터 추혁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네. 요즘 날씨가 너무 추운 것 같아가지고 오호. 또 아침에 일어났는데 살짝 좀 목이 칼칼해가지고 그리고 또 혹시나 선배님이나 선생님들께 제가 또 민폐를 끼칠 것 같아가지고 좀 이렇게 꽁꽁 싸매고 와봤습니다. 아, 그거가 민폐가 아니라 잘생긴 얼굴을 가리는 게 민폐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많은 팬 여러분이 원래의 모습, 네. 잘생긴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하니까 빨리 원상복귀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곧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시간을 드릴게요. 네. 자, 오늘도 건강 정보를 상세하게 전해드릴 전문의 선생님 두 분 모셨습니다. 네, 요즘 정말 춥긴 춥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정말 쌀쌀하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추혁진 씨가 목도 칼칼하고 아우, 저는 이게 손이 건조한지 말이에요. 아주 뭐 핸드크림을 뭐 달고 살고 있습니다. 아, 정말, 예. 아, 저도 그렇습니다. 뭔가 추워서 그런 건지, 제가 여기서 막내긴 하지만, 네, 나이를 먹어서 그런 건지, 어허. 아픈 데가 계속 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겨울만 되면 갑자기 여기저기 아파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기관에서 재미있는 설문을 진행했는데요. 성인 남녀 천여 명에게 가장 갖고 싶은 신체 능력이 뭔지 물어봤어요. 두 분은 어떤 신체 능력을 갖고 싶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목을 많이 쓰고, 그리고 직업이 가수다 보니까, 예. 감기에 안 걸리는 능력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일생 동안 안 걸리는 네. 능력. 갑자기 여쭤보시니까 좀 그렇지만 저는 글쎄요. 한 가지 골라야 한다면 평생 주름이 안 생기는 피부. 아, 좀 과했나요? 아니, 어떤 능력이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설문조사의 답변. 대부분 공감하실 거예요. 몇 가지 말씀드리면 한 번 보면 다 이해하는 똑똑한 두뇌. 네, 그리고 몽골인 뺨치는 시력. 아, 시력. 네, 그리고 이제 충치가 안 생기는 강력한 치아. 네, 그리고 철근도 소화시키는 위. 그리고 트러블이 없는 장. 네, 그리고 이 강철과 같은 뼈와 관절. 네, 이런 대답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근데 예. 이 모든 신체 능력을 아우르는 딱 한 가지의 능력이 있어요. 어떤 겁니까? 네, 바로 면역력입니다. 아, 모두가 간절하게 원하는 신체 능력들이 이 면역력 하나로 귀결되고 면역력에 따라서 좌지우지될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 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이야기를 지금 나누는 이 공간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바이러스가 존재하는데요.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아도 큰 병에 걸리지 않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면역력 때문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우리 몸의 최대 방어선인 면역력이 힘을 잃으면 무시무시한 질병 폭탄에 노출되는데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면역력만 잘 관리해도 중년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실험을 준비했어요. 네, 물이 담긴 비커를 면역 기능이 활성화된 몸이라고 가정했을 때 세균과 바이러스가 침범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네, 활성화된 면역세포가 침입자를 공격해 완전히 사멸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이처럼 강력한 면역력은 크고 작은 질병을 예방하고 또 인간의 신체 기능 향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저는 겨울만 되면 면역력이 뚝뚝 떨어지는 게 좀 이렇게 온몸으로 느껴지는 그래요? 편이거든요. 예. 특히 조심해야 하는 면역 질환이 있을까요?
면역력 저하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은 무려 36,000가지에 해당하는데요. 아, 그 정도예요. 네, 극심한 통증을 동반해서 특히 주의해야 되는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통증의 왕이라고 불리는 대상포진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네. 이야, 아니 그 대상포진으로 인한 통증이 뭐 산통에 비교될 정도로 엄청나다고 들었거든요. 도대체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저로서는 좀 상상이 잘 안 됩니다. 신경절 깊은 곳에 숨어있던 수두 바이러스가 면역력이 떨어지는 순간 악랄한 모습을 드러내는 질환이 바로 대상포진입니다. 대상포진의 통증이 산통과 비교된다고 하셨는데 네. 사실은 산통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습니다. 더해요? 네, 이제 왜냐하면 산통은 출산하고 나면 이제 통증이 이제 소실되는데 그렇죠. 대상포진은 통증이 끝이 없어요. 아하. 이게 신경통이다 보니까 내내 괜찮다가도 갑자기 굉장히 아프고 특히 이제 보통 야간에 많이 오거든요. 굉장히 샤프한 통증, 굉장히 날카로운 통증이라서 잠을 못 이룰 정도로 굉장히 힘듭니다. 또 짧게는 몇 개월에서 또 길게는 평생에 걸쳐서 지속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고통의 정도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면역력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는 그냥 면역력 뭐 그까이 거 대충 뭐 한숨 자고 일어나면 돌아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러다가 암 진단 받은 분들이 목숨을 걸고 면역력을 관리하시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면역력 저하가 암과도 연관이 있나요? 네,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네, 우리 몸에는 매일 수천 개의 암세포가 생성되는데요. 모두가 암에 걸리지 않는 이유 역시 이 면역세포 때문입니다. 암세포와 최전선에서 싸우는 NK세포는 비정상적인 세포를 즉각 제거하고요. 다른 면역세포의 침입자를 알리는 중대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 건강한 사람의 NK세포 활성도는 위암 환자의 약 7배, 대장암 환자의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면역력 관리야말로 중년 건강 관리의 첫걸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나볼 분은 겨울만 되면 뚝뚝 떨어지는 면역력 때문에 괴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다고 하거든요. 어떤 사연의 주인공일지 함께 보시죠. 해가 중천에 뜬 시간. 아이고 일어나야지. 67세 지설래 씨의 하루는 뻐근한 통증과 함께 시작됩니다. 어머니, 이 봉은 뭐예요? 제가 침대에 누우면은 또 혼자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봉을 잡고 겨우겨우 힘들게 일어나요. 이 봉 없으면 저 혼자 못 일어나요. 밤사이 뻣뻣하게 굳어버린 관절. 걷는 것도 힘들어 보이시고 몸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네. 돌덩이처럼 무거운 몸을 이끌고 거실로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몸무게부터 점검하는데요. 아휴, 배 나와가지고 배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150cm 정도 되는 작은 키에 83kg에 육박하는 체중. 점점 불어나는 뱃살은 감당이 버거울 정도입니다. 네. 체중 다음으로 이제 또 혈당을 확인하고 계시죠? 어머니 수치 지금 몇 나오셨어요? 지금 133 나왔는데요. 좀 몸이 피곤하거나 밤에 뭐 조금 먹으면요. 한 250, 260 혈당이 나와요. 네, 공복혈당은 100 미만이 정상이거든요. 저 정도 수치면 안 아픈 게 더 이상한 상태인데요. 아이고, 지겨워. 이거 맞아야지 뭐 그래도. 30kg 이상 무섭게 늘어난 체중으로 인해 한 번 망가지기 시작한 건강은 도미노처럼 줄줄이 무너져 내렸는데요. 지금은 당이 높아져가지고 인슐린 주사를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맞고 있어요. 거기다가 제가 당뇨 합병증으로 백내장이 왔어요. 네,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면서 합병증이 눈으로 온 것 같은데요. 자꾸 껌뻑껌뻑 하시는 거 보니까 네, 이렇게 계속 관리하지 않으면 실명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혈당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어가지고 약만 많이 먹고 있어요. 거기다가 요즘은 또 위염도 생기고 또 요실금도 있어가지고
양만 자꾸 늘어나요. 고혈당, 고혈압, 고지혈증에 이어 괴로운 염증 질환까지.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된 걸까요? 10년 전에 신랑이 많이 아파서 간경화에 간암으로 맨날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했다 했어요. 그때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컵라면하고 즉석밥만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래서 제 몸이 많이 망가진 것 같아요. 체중이 늘면서 건강도 망가지시고 또 건강이 또 망가지니까 살이 더 찌고 이거 되게 악순환인 것 같습니다. 몸은 살쪄가지고 탱탱한데요. 얼굴은 좀 탄력이 너무 없어요. 좀 흘러내린다고 할까? 나쁜 생활 습관과 만성 질환은 정상적인 면역 작용을 방해하는데요. 피부 노화를 시작으로 혈관 질환, 각종 암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일상의 적신호가 켜진 지설래 씨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병원에 이렇게 가시는 것 자체가 공포일 것 같아요. 그래 말이에요. 혈액 검사를 포함한 다양한 검사를 진행해 본 결과 정상 범위를 훨씬 초과한 체지방으로 혈당과 중성지방, 염증 관리가 시급한 혈관 질환 위험군으로 진단. 천정부지로 치솟는 위험 수치들의 원인은 도대체 뭘까요? 혈관 질환 위험군이신데 지금 고기 반찬, 불고기죠? 당뇨 있으시면 채소 많이 챙겨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선생님이 야채를 많이 먹으래요. 그러는데 제가 워낙 고기를 좋아해가지고 고기를 많이 먹는데 그 대신 고기를 좀 싱겁게 해서 먹어요. 그래서 몸에 좋다는 계란도 자주 먹고 있어요. 나름대로 건강을 생각해서 조절한 식단. 엄청 맛깔스럽게 잘 드시는데요. 좀 뭔가 반찬을 보니까 고기 반찬의 비중이 좀 높긴 하지만 그래도 골고루 잘 드시니까 일단 보기에는 좋은 것 같습니다. 식사하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니 나물 반찬에는 좀처럼 손이 가지 않고 젓가락은 계속 고기 반찬으로만 향하네요. 뱃살을 빨리 어떻게 어머니 바로 운동하시려고요? 밥 먹고 누우면은 못 일어나요. 밖에는 춥고 또 나가서 걸으면은 무릎도 아파요. 그래서 지금은 이 자전거라도 타야 돼요. 그리하여 시작된 식후 운동. 밥 먹자마자 운동하면 속이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바로 눕는 것보다는 한 100배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 좀 지쳐 보이시는데? 선생님이 한 20kg를 빼라 그랬는데요. 20kg는 고사하고 아유 2kg만 빠져도 소원이 없겠어요. 지난 날에 대한 후회와 막막함. 아이고 그러봐. 건강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기엔 이미 너무 먼 길을 온 건 아닐까요? 그야말로 면역력 저하로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사연이었습니다. 나름 노력은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도 면역력은 계속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네, 그 지설래 씨의 일상을 보면서 이제 굉장히 놀란 부분이 있는데요. 추운 날씨에도 반팔과 반바지를 입고 생활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저는 좀 공감이 되는 게 네. 몸에 열이 많고 옷을 껴입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추워도 답답하기 때문에 잘 못 껴입어요, 옷을. 그래요? 네. 혹시 본인이 그렇습니까? 네, 제가 좀 그렇긴 합니다. 좀 TMI이긴 하지만 잘 때는 조금 이게 벗고 자는 편이에요. 완전히. 뭐 완전히 일 때도 있고 요즘 같은 날씨에는 또 완전히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가볍게 입는 편입니다. 뭔가 좀 입으면 좀 거추장스럽고. 네네, 편하게 못 자는 스타일. 맞아. 예. 혁진 씨처럼 생활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텐데요. 네.
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 면역력은 30% 가까이 줄어들어 우리 몸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됩니다. 무릎 통증, 어깨 걸림, 요통, 이명, 가슴 두근거림 등 가벼운 증상을 시작으로 각종 성인병과 암과 같은 치명적인 질환으로 이어지고요. 체온이 34도까지 낮아지면 생존 활용률은 절반 가까이 떨어지고 환각 상태와 의식불명 상태를 거쳐 사망에도 이를 수 있습니다. 와, 그 정도군요. 체온 1도로 생과 사가 좌우된다고 생각하니까 아찔합니다. 네. 또 저는 영상을 보면서 가장 좀 안쓰러웠던 것이 식단이었는데 거의 육류 위주로 식단을 차리시잖아요. 맞습니다. 물론 단백질 보충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고기는 먹어줘야 하는 것이 맞는데요. 문제는 소고기나 돼지고기, 닭고기 등의 육류가 우리 몸을 산성으로 바꾸는 산성식품이라는 것입니다. 산성식품의 과도한 섭취는 신체의 pH 균형을 깨뜨려 각종 질병을 유발하고 산성화가 진행될수록 면역력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평소에 달걀도 드시고 나물 반찬도 드신다고 하셨는데 예. 골고루 먹으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요? 네, 그 질문에 답하기 전에 제가 식단 사진 한 장을 준비했어요. 네. 사진 속 음식 중에 산성식품은 과연 몇 가지일까요?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일단 조금 전에 육류가 산성식품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저기 보이는 장조림 그리고 흰쌀밥 예, 요 정도 아닐까 싶은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포도주스까지 넣어서 세 가지로 보이긴 합니다. 왜냐면 주스는 액상 과당이라 건강에 안 좋으니까 왠지 산성식품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정답은 장조림, 쌀밥, 포도주스 포함 전부 다 해당합니다. 저게 다요? 네, 산성식품에는 육류뿐 아니라 오징어, 연어, 고등어와 같은 해산물 종류와 한국인의 주식인 쌀도 포함되고요. 또 버터, 우유처럼 단백질 함량이 높은 유제품과 커피도 산성식품에 해당합니다. 이게 저희 어머니가 건강 챙기라고 저한테 해주시던 음식들인데 이거 배신감이 조금 느껴지긴 합니다, 어머니. 네. 건강에 좋다고 생각했던 음식들이 알고 보면 산성식품인 경우가 꽤 많습니다. 우리의 식탁을 점령한 산성식품의 과도한 섭취는 신체의 pH 균형을 깨뜨려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비만 관련 질환을 유발하고 또 각종 암 발생 위험을 최대 58%까지 높인다고 합니다. 이야, 이 전문가의 말씀을 제가 반대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하지만 산성식품이 다 안 좋다고 겁을 주셔도 이런 거를 안 먹는다, 끊는다? 그럼 이것저것 다 안 먹다 보면 먹을 게 하나도 없어서 맞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굶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네, 송법수 씨 화내지 마시고요. 네. 네, 사실 이런 말씀은 환자분들한테도 이제 선생님 도대체 뭘 먹어야 되나요? 그죠? 네, 네. 많이 듣는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아예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면역력 관리를 위해서 산성식품의 섭취를 줄여보자는 뜻입니다. 네, 그런데 줄이는 것도 힘들다라고 하시면 더 네. 쉬운 방법도 있는데요. 알칼리 식품을 많이 섭취해서 체내 pH 균형을 맞춰보는 것이죠. 균형을 맞춰라. 산성식품만큼 이제 알칼리 식품을 많이 먹으라는 뜻인 거죠. 알칼리 식품 리스트를 좀 알려주시면은 제가 좀 이렇게 메모를 해가지고 챙겨 먹겠습니다. 네, 우리 몸의 적정 산도인 pH 7.4를 유지하는 게 알칼리 식품에는 양상추와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와 해조류민 미역, 다시마, 각종 버섯류, 레몬 등이 포함됩니다. 다른 거는 다 이해가 되는데 신맛이 나는 레몬은 산성식품 아닌가요? 네, 레몬은 산성식품이 맞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 몸에 들어가 대사작용을 거친 레몬은 산성에서 알칼리로 산도가 변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알칼리 식품이 맞습니다. 네. 네, 알칼리 식품의 대표 주자인 레몬은 플라보노이드, 카로티노이드 등 다양한 항산화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서요, 면역 관리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특히 감기와 비염, 폐렴 등의 면역 질환이 기승을 부리는 요즘 같은 추운 계절에 섭취하면 더할 나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그 어느 카페에 갔더니 메뉴에 아예 커피인데 레몬 커피가 있더라고요. 추운 날씨에 따끈한 차로 뭐 즐겨 드셔도 뭐 좋겠다는 얘기로 들리네요. 맞습니다. 레몬은 관련 논문만 거의 1000여 건에 달할 정도로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식재료로 알려져 있는데요. 레몬을 물에 타서 레몬수 형태로 섭취하면 면역력 증진과 더불어 수분 섭취에도 도움이 됩니다.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경우에는 염분이 높은 소금 대신 레몬즙을 요리에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작은 레몬 한 알이 중년 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큽니다. 이번에 만나볼 분 역시 레몬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고 하는 분이거든요. 어떤 사연일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야, 훌라댄스 동호회인가요? 야, 훌라댄스는 의상도 그렇고 뭔가 움직임 자체가 되게 기분을 좋아지게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화려한 꽃을 온몸에 두르고 훌라댄스를 추는 사람들 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한 사람. 안녕하세요. 저 훌라댄스처럼 우아하게 중년을 살아가고 있는 조현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인생은 중년부터 59세 조현인 씨입니다. 하나, 둘, 셋, 넷. 훌라의 매력에 푹 빠진 사람들. 연못이 있고요. 그곳에는 새들이 살고 있어요. 하나, 둘. 발동작이 어쩌면 이렇게 가벼울까요? 2시간 가까이 이어지는 수업에도 지친 기색 하나 없이 미소를 유지 중인데요. 하지만 넘치는 활력을 자랑하는 그녀에게도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 40대 후반에 갱년기가 왔어요. 당시 좀 일이 많아가지고 운동할 시간도 없었고 또 스트레스 때문에 밤마다 맥주에 밀가루 음식, 배달 음식을 닥치는 대로 먹었거든요. 근데 원래 제가 결혼 초에 48kg 한 10년간 유지를 했었는데 그렇게 먹고 나니까 갑자기 막 60kg 넘게 훅 찌더라고요. 체중 증가로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 일명 쓰리고 질환이 한꺼번에 찾아온 건데요. 음식을 먹는 족족 살이 찌고 속이 쓰려 고통스러웠지만 식욕은 멈추지 않고 매일같이 위태로운 폭식이 이어졌습니다. 제가 건강이 하나둘 망가지면서 그 섬유근종으로 인해서 자궁 적출을 받았고요. 비염 수술도 2번 받고 또 백내장 수술도 2번 받고 편도 수술까지 진짜 온갖 수술을 다 받았던 것 같아요.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피폐해진 그녀는 결국 극단적인 다이어트에 뛰어들었는데요. 죽을 만큼 뛰고 또 죽지 않을 만큼만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냈습니다. 체중이 늘까 봐 또 물도 잘 안 마셨거든요. 그랬더니 어느 날은 또 온 세상이 빙빙 돌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더라고요. 그러다가 결국 이석증까지 진단받고 제가 깨달았죠.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진짜 죽겠구나. 그 이후로 제가 조금 건강한 방법으로 관리를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수많은 역경의 시간을 딛고 일어나 비로소 잃어버렸던 건강과 젊음을 되찾는 데 성공.